안녕하세요. 모닥불 읽어주는 밤입니다. 오늘부터 카를로 콜로디의 피노키오를 총 4편에 걸쳐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혹은 잠들기 전 조용한 시간에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1편 시작하겠습니다. 샵사인 피노키오 제피소드 4분의 1 파트 19분의 1 제1장 목수 마스트로 체리가 나무 조각에서 아이처럼 울고 웃는 것을 발견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아주 먼 옛날에 반드시 왕이겠죠. 독자 여러분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아, 그건 틀렸어. 옛날 옛적에 나무 조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주 귀한 나무 조각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흔한 난방용 나무였죠. 두껍고 단단한 통나무로 추운 겨울날 방을 따뜻하게 데우는 데 쓰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이 나무 조각이 낡은 목수의 작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안토니오였지만 붉고 둥글고 윤기 있는 코끝이 탐스러운 체리 같아서 모두 그를 마스트로 체리라고 불렀습니다. 마스트로 체리는 그 나무 조각을 보는 순간 기쁨에 찼습니다. 두 손을 비비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딱 맞는 시기에 왔군. 이걸로 테이블 다리를 만들 수 있겠다. 그는 도끼를 잡고 껍질을 벗겨내고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충격을 가하기 직전 그는 팔을 멈추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주세요. 너무 세게 치지 마세요. 마스트로 체리의 얼굴에 얼마나 놀라움이 비쳤을까요? 그의 익살스러운 얼굴은 더욱 익살스러워졌습니다. 그는 그 작은 목소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아내기 위해 두려운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벤치 밑을 살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옷장 안을 들여다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깎은 나무 조각들 사이를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팎을 살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 알겠다. 그는 웃으며 머리카락을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말하는 것을 착각한 게 분명해. 다시 시작해볼까? 그는 매우 엄숙하게 나무 조각에 충격을 가했습니다. 아야, 똑같은 멀리 있는 작은 목소리가 울었습니다. 마스트로 체리는 벙어리가 되었고 눈은 튀어나왔으며 입은 크게 벌어졌고 혀는 턱 아래로 늘어졌습니다. 감각을 되찾자 그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그 목소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 이 나무 조각이 아이처럼 울고 흐느끼는 법을 배운 걸까? 믿을 수 없네. 평범한 난방용 나무일 뿐인데 다른 나무와 다를 바가 없지? 하지만 혹시 안에 누가 숨어 있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큰 곤경에 처할 거야. 내가 처리해주마. 이러한 말과 함께 그는 나무를 양손으로 움켜쥐고 몹시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던지고 방벽에 부딪히고 심지어 천장까지 던졌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가 신음하고 울부짖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2분 동안 기다렸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5분 동안 기다렸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10분 동안 기다렸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알겠다. 그는 용감하게 웃으며 손으로 머리카락을 헝클었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말하는 것을 착각한 게 분명해. 다시 일하러 돌아가야겠군. 가엾은 남자는 너무나 겁에 질려 용기를 내기 위해
쾌활한 노래를 부르려 했습니다. 그는 도끼를 치우고 표면을 매끄럽고 고르게 만들기 위해 끌로 나무를 깎기 시작했지만 다시금 작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말하는 동안 낄낄 웃었습니다. 그만해. 그만해. 하하하. 배가 간지러워. 이번에는 가엾은 마스트로 체리가 총에 맞은 듯 쓰러졌습니다. 눈을 뜨니 바닥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공포 때문에 그의 얼굴이 변했고 심지어 코끝마저 붉은색에서 짙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2장 마스트로 체리는 나무 조각을 그의 친구 제페토에게 넘겨주고 제페토는 춤을 추고 펜싱을 하고 공중회전을 할 수 있는 꼭두각시를 만들려고 가져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목수는 일어서기 위한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자 문이 열리고 수수한 옷차림의 작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페토였지만 동네 아이들에게는 노란 옥수수 색깔의 가발을 항상 쓰고 다녀서 폴렌디나라고 불렸습니다. 제페토는 성질이 매우 불량했습니다. 폴렌디나라고 부르는 사람은 불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맹수처럼 날뛰었고 아무도 그를 달랠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트로 안토니오 제페토가 말했습니다. 바닥에서 뭘 하고 계신가요? 개미들에게 알파벳을 가르치고 있어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페토 씨? 제 다리요. 그리고 마스트로 안토니오, 제가 당신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기쁘실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도와드릴 준비가 됐습니다. 목수가 무릎을 꿇고 일어섰습니다. 오늘 아침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아름다운 나무 꼭두각시를 만들까 생각했습니다. 춤을 추고 펜싱을 하고 공중회전을 할 수 있는 멋진 꼭두각시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제 빵 한 조각과 와인 한 잔을 벌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브라보, 폴렌디나, 어느 곳에서 왔는지 모르는 작은 목소리가 외쳤습니다. 폴렌디나라고 불린 것을 들은 마스트로 제페토는 붉은 고추처럼 얼굴이 빨개지고 목수를 향해 고개를 돌려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저를 모욕해요? 누가 당신을 모욕한다는 거죠? 저를 폴렌디나라고 불렀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하지만 제가 들었잖아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서로 점점 더 화가 나면서 말다툼으로 번졌고 결국 서로 핥히고 물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이 끝나자 마스트로 안토니오가 제페토의 노란 가발을 손에 들고 있었고 제페토는 목수의 곱슬거리는 가발을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제 가발 돌려주세요. 마스트로 안토니오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의 가발을 돌려주면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서로의 가발을 다시 쓰고 있는 두 노인은 악수하고 평생 동안 좋은 친구가 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글쎄요, 제페토 씨, 목수는 그에게 악의를 품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필요하신가요? 꼭두각시를 만들 나무 조각이 필요해요. 저에게 주시겠어요? 안토니오 마스트로는 매우 기쁜 표정으로 자신의 작업대에 다가가 그를 당혹하게 했던 나무 조각을 가져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친구에게 건네려던 순간 나무 조각이 갑자기 미끄러져 떨어져 제페토의 얇은 다리에 부딪혔습니다. 아,
마스트로 안토니오 씨,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군요. 거의 절뚝거리게 만드셨잖아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당연히. 이 나무 조각이 잘못한 일이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 다리에 던진 건 잊지 마세요. 제가 던진 게 아니에요. 거짓말쟁이. 제페토, 나를 모욕하면 폴렌디나가 될 거요. 바보. 폴렌디나. 당나귀. 폴렌디나. 못생긴 원숭이. 폴렌디나. 세 번째 폴렌디나라는 말을 들은 제페토는 분노에 휩싸여 목수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서로를 심하게 혼냈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마스트로 안토니오는 코에 긁힌 상처가 2군데 더 생겼고 제페토는 코트 단추 2개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서로 책임을 다한 후 그들은 악수를 하고 평생 동안 좋은 친구가 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제페토는 멋진 나무 조각을 가지고 집으로 절뚝절뚝 걸어갔습니다. 제3장.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페토는 꼭두각시를 만들고 피노키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꼭두각시의 첫 번째 장난들. 제페토의 집은 작았지만 깔끔하고 아늑했습니다. 계단 아래 작은 창문이 있는 1층 방이었고 가구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낡은 의자, 삐걱거리는 낡은 침대, 그리고 부서진 테이블이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불길이 타오르는 벽난로가 그려져 있었고 벽난로 위에는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냄비가 그려져 있어 마치 진짜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페토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도구를 꺼내 나무를 잘라 꼭두각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그는 혼잣말했습니다. 피노키오라고 할까? 이 이름은 그의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나는 한번 피노키오 가문을 알았지. 피노키오 아빠, 피노치아 엄마, 그리고 피노키오 아이들 모두 행운이 있었어. 그중 가장 부유한 사람이 그걸로 생계를 유지했지. 꼭두각시의 이름을 정한 후 제페토는 진지하게 머리, 이마, 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움직이고 나서 그를 빤히 쳐다본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의 놀라움은 어떠했을까요? 제페토는 그것을 보고 불쾌감을 느껴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못생긴 나무 눈, 왜 그렇게 쳐다봐?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을 만든 후에 제페토는 코를 만들었는데 완성되자마자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는 계속 길어지고 길어져 끝이 없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가난한 제페토는 계속 잘라보았지만 오히려 코는 더 길어졌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입을 만들었습니다. 입을 완성하자마자 입은 웃고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웃지 마. 제페토가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벽에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웃지 말라고 그는 천둥소리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입은 웃음을 멈추었지만 길게 혀를 내밀었습니다. 논쟁을 피하고 싶었던 제페토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 척하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입을 만든 후 그는 턱을 만들고 목, 어깨, 배, 팔, 그리고 손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손가락 끝을 다듬으려던 순간 제페토는 자신의 가발이 잡아당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려다보니 그의 노란 가발이 인형의 손에 있었습니다. 피노키오, 내 가발 돌려줘. 하지만 피노키오는 가발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머리에 썼습니다. 머리가 가발에 거의 묻힐 정도였습니다. 뜻밖의 장난에 제페토는
이전보다 더 슬프고 낙담했습니다. 피노키오, 못된 녀석이구나. 그는 소리쳤습니다.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 벌써 내 아버지에게 뻔뻔하게 굴다니. 아주 못된 짓이다. 내 아들아, 아주 못된 짓이야. 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발은 아직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리가 완성되자마자 제페토는 코끝을 걷어차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자업자득이지, 그는 혼잣말했습니다. 내가 만들 때부터 이걸 생각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너무 늦었어. 그는 인형을 팔에 안고 바닥에 내려놓아 걷도록 가르쳤습니다. 피노키오의 다리는 뻣뻣해서 움직일 수 없었고 제페토는 그의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리가 풀어지자 피노키오는 스스로 걷기 시작하며 방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문을 지나 한 번의 도약으로 그는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쏜살같이 달아났습니다. 가난한 제페토는 그를 쫓아갔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피노키오는 뛰고 뛰어넘으며 달렸고 나무 바른 거리의 돌 위를 밟으며 20명의 나무 신발을 신은 농부만큼 큰 소리를 냈습니다. 잡아. 잡아. 제페토는 계속 외쳤습니다. 하지만 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나무 인형이 바람처럼 달려가는 것을 보고 멈춰 서서 웃고 울었습니다. 마침내 우연히 한 명의 카라비니의 별표가 지나가면서 그 소리를 듣고 말썽을 피울 것 같은 망아기인 줄로 착각하여 용감하게 거리 한복판에 서서 다리를 벌리고 멈추게 하려 했습니다. 별표군 경찰. 피노키오는 멀리서 카라비니에를 보고 큰 덩치로의 다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카라비니에는 길고 특별히 만들어진 듯한 코를 잡고 마스트로 제페토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늙은이는 피노키오의 귀를 잡아당기고 싶었지만 찾으려니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일은 피노키오의 목덜미를 잡고 집으로 데려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를 흔들며 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이제 집에 가자. 피노키오는 이 말을 듣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발을 떼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옹기종기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이는 저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꼭두각시로군 한 남자가 외쳤습니다. 그가 집에 가기 싫어하는 게 놀랍지도 않아요. 제페토 씨는 분명 그를 몹시 때릴 테니까요. 정말 심술궂고 잔인하잖아요. 다른 이가 덧붙였습니다. 제페토 씨는 좋은 분처럼 보이시지만 아이들과는 정말 독재적이시답니다. 그 가난한 꼭두각시를 그의 손에 맡기면 찢어발길지도 몰라요. 사람들의 말에 지친 카라비니에는 피노키오를 풀어주고 제페토를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가엾은 늙은이는 자신을 변호할 줄 몰라 아이처럼 울부짖으며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불효하는 녀석. 내가 너를 착하게 만들려고 애썼는데. 하지만 내가 받아야 할 벌이겠지?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이야기이지만 여러분은 다음 장에서 읽어볼 수 있을 겁니다. 제4장. 피노키오와 말하는 귀뚜라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쁜 아이들은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에게 고쳐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엾은 제페토가 감옥에 갇히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 악동 피노키오는 카라비니에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집으로 향하는 길을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덤불과 관목, 개울과 연못을 뛰어넘으며
사슴이나 토끼처럼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피노키오는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집 안으로 슬쩍 들어가 문을 잠그고 바닥에 엎드려 탈출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릭끼릭끼릭. 피노키오는 크게 놀라며 물었습니다. 누가 나를 부르는 거지? 내가. 피노키오는 돌아보니 벽을 타고 천천히 기어 올라오는 큰 귀뚜라미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귀뚜라미 씨,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말하는 귀뚜라미입니다. 이 방에 100년 넘게 살고 있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방은 제 방입니다. 꼭두각시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다면 지금 당장 나가서 뒤돌아보지도 마세요. 저는 당신에게 중요한 진실을 말할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귀뚜라미가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어서요.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집을 나간 아이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해하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매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귀뚜라미 씨, 마음대로 노래하세요. 제가 아는 것은 내일 새벽에 이곳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머물면 다른 아이들처럼 되는 일이 생길 겁니다. 학교에 보내져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공부해야 합니다. 저는 공부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나비 쫓아다니고 나무에 올라가고 새 둥지를 훔치는 게 훨씬 더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꼬마 녀석. 그대로 가면 당나귀가 돼서 모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거라는 걸 내가 모른단 말이니? 귀뚜라미 씨, 징그러운 소리 말아요. 피노키오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철학자인 귀뚜라미는 피노키오의 퉁명스러움에 화를 내지 않고 같은 어조로 말했습니다. 학교에 가기 싫다면 적어도 기술을 배워서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니? 내가 할 말이 있어요. 피노키오가 참을성이 없어지며 물었습니다. 세상 모든 직업 중에서 나에게 딱 맞는 직업이 하나 있단다. 무슨 직업이 그렇게 딱 맞을 수 있겠니? 먹고, 마시고, 자고, 놀고, 아침부터 밤까지 돌아다니는 직업이지. 피노키오, 내 자신을 위해서 충고해 줄게. 귀뚜라미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결국 병원에 가거나 감옥에 가게 돼. 조심해, 징그러운 귀뚜라미. 날 화나게 하면 후회하게 될 거야. 가엾은 피노키오, 불쌍하다. 왜요? 내가 꼭두각시라서, 게다가 머리가 나무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훨씬 더 안타까운 일이야. 피노키오는 이 마지막 말에 분노하여 벤치에서 망치를 집어들고 힘껏 귀뚜라미를 향해 던졌습니다. 아마도 맞을 줄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의 어린 친구 여러분, 피노키오는 귀뚜라미를 명중시켰습니다. 바로 머리예요. 마지막으로 힘없는 끼리끼리끼리 소리를 남기고 가엾은 귀뚜라미는 벽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5장. 피노키오는 배가 고팠고 자신을 위해 오믈렛을 만들 만한 달걀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믈렛이 창문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만약 귀뚜라미의 죽음이 피노키오를 조금이라도 놀라게 했다면 그것은 아주 잠깐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되자 배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이상하고 텅 빈 느낌이 피노키오에게 자신이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았음을 상기시켰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식욕은 매우 빨리 자라며
잠시 후 이상하고 텅 빈 느낌은 배고픔으로 변했고 배고픔은 점점 더 커져서 곧 곰처럼 굶주렸습니다. 가엾은 피노키오는 냄비가 끓고 있는 벽난로로 달려가 뚜껑을 열려고 손을 뻗었지만 놀랍게도 냄비는 페인트 칠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의 긴 코가 최소한 2인치나 더 길어졌습니다. 그는 방 안을 뛰어다니며 모든 상자와 서랍을 뒤지고 심지어 침대 밑까지 샅샅이 뒤져 딱딱한 빵 조각이나 과자, 어쩌면 생선 한 조각이라도 찾으려 했습니다. 개가 남긴 뼈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배고픔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가엾은 피노키오가 느낀 유일한 위안은 하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품을 했고 그의 입은 귀 끝까지 쩍 벌어졌습니다. 곧 그는 어지럽고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울고 불며 혼잣말했습니다. 귀뚜라미 씨가 옳았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집을 뛰쳐나온 것이 잘못이었어. 만약 그분이 여기 계셨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배고프지 않았을 거야. 아, 배고픔은 정말 끔찍해. 갑자기 그는 모래먼지 더미 속에 둥글고 하얀 무언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달걀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달려가 그것을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은 달걀이었습니다. 꼭두각시 인형의 기쁨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꿈을 꾸는 줄로만 생각하며 그는 달걀을 손에 굴리고 쓰다듬고 키스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조리해 줄까? 오믈렛을 만들까? 아니야, 팬에 튀겨 먹는 게 더 좋겠어. 아니면 그냥 마실까? 아니, 가장 좋은 방법은 팬에 튀겨 먹는 거야. 훨씬 더 맛있을 거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뜨겁게 달아오른 아궁이 위에 작은 팬을 올렸습니다. 팬에는 기름이나 버터 대신 물을 조금 넣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달걀 껍데기를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달걀 흰자와 노른자가 아닌 작고 노란 병아리 한 마리가 솜털처럼 부드럽고 쾌활하며 미소를 짓고 껍데기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병아리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피노키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피노키오 씨 껍데기를 깨뜨려 주셔서. 안녕히 가세요. 행운을 빌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저를 전해주세요. 병아리는 이 말을 마치고 날개를 펼쳐 열린 창문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가엾은 꼭두각시 인형은 마치 돌이 된 듯 트인 입과 크게 뜨인 눈, 그리고 손에 들린 비어있는 달걀 껍데기 조각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는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말하는 귀뚜라미가 옳았어. 만약 내가 집을 뛰쳐나오지 않고 아버지께서 계셨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배고프지 않았을 거야. 아, 배고픔은 정말 끔찍해. 그의 배는 더욱 거세게 꼬르륵거렸고 그 소리를 잠재울 음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가까운 마을로 나가 조금이라도 빵을 줄 수 있는 친절한 사람을 찾아보려고 생각했습니다. 제6장 피노키오는 발을 아궁이 위에 올려놓고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에는 발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피노키오는 어두운 거리를 싫어했지만 너무 배가 고팠기에 두려움을 이겨내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천둥이 울렸고 번개는 간간히 하늘을 가로질러 지나가며 온통 불타는 바다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 차가운 먼지 구름을 일으켰고 나무들은 기괴하게 흔들리고 신음했습니다. 피노키오는 천둥과 번개를 매우 무서워했지만 느끼는 배고픔은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는 몇 번의 도약과 질주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지쳐 있었고 고래처럼 헐떡거렸으며 혀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어둡고 한산했습니다. 상점은 닫혀 있었고 문과 창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개 한 마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죽은 마을의 장터 같았습니다. 피노키오는 절박한 마음에 문 앞으로 달려가서 초인종을 잡아당겼습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문을 열어줄 거야. 그는 옳았습니다. 밤모자를 쓴 노인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화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볼일이 있어서 왔느냐? 빵 조각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요? 배고픕니다. 잠시만 기다려. 곧 돌아올게. 노인은 밤에 사람들의 초를 울리며 평화롭게 잠든 아이들을 골탕 먹히는 아이들 중 하나를 상대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같은 목소리가 외쳤습니다. 창문 아래로 와서 모자를 내밀어봐. 피노키오는 모자는 없었지만 창문 아래로 와서 그의 가난한 나무 머리, 어깨 위, 온몸에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쏟아지는 것을 느끼기에 딱 맞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넝마처럼 젖고 피로와 굶주림에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었기에 작은 스툴에 앉아 발을 벽난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잠이 들었고 잠든 동안 그의 나무 발은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것들은 검게 변하며 재로 변했습니다. 피노키오는 자신의 발이 아니라는 듯 행복하게 코를 골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그는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눈을 떴습니다. 누구세요? 그는 하품하며 눈을 비비며 불렀습니다. 나예요. 대답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페토의 목소리였습니다. 7장. 제페토는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아침 식사를 꼭두각시에게 줍니다. 가난한 꼭두각시는 아직 반쯤 잠들어 있었고 그의 두 발이 타서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려고 했지만 그러는 동안 그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쓰러졌습니다. 그는 쓰러지면서 집 5층에서 나무짐이 떨어지는 소리만큼 큰 소리를 냈습니다. 문을 열어줘. 제페토는 길에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어여삐어 주시는 아버지, 여는 게 안 돼요. 꼭두각시는 절망하며 울고 바닥에서 뒹굴었습니다. 왜 여는 게 안 돼요? 누군가가 내 발을 먹었거든요. 누가 내 발을 먹었어? 고양이요. 피노키오는 방구석에서 작은 나무 조각을 가지고 놀고 있는 그 동물을 보고 대답했습니다. 문을 열어. 내가 말한다. 제페토는 반복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집에 들어갈 때 너를 제대로 때릴 테니까. 아버지, 믿어주세요. 저는 일어설 수 없어요. 으악. 으악. 제 인생 내내 무릎으로 걸어야 할 거예요. 제페토는 이 모든 눈물과 울음소리가 꼭두각시의 또 다른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집 옆면을 올라 창문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매우 화가 났지만 피노키오가 바닥에 누워있고 정말로 발이 없다는 것을 보자 그는 매우 슬프고 가슴 아팠습니다. 그를 바닥에서 들어올려 애무하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내 작은 피노키오, 내 사랑하는 작은 피노키오. 내 발이 어떻게 탔니?
몰라요, 아버지. 하지만 믿어주세요. 밤은 끔찍했고 제가 살아있는 한 기억할 거예요. 천둥은 너무 시끄러웠고 번개는 너무 밝았고 그리고 저는 배고팠어요. 그리고 그때 말하는 귀뚜라미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야. 넌 나빴어 라고 말했고 저는 그에게 조심해. 귀뚜라미라고 말했고 그는 저에게 넌 꼭두각시이고 내겐 나무 머리가 있어 라고 말했고 저는 망치를 던져 그를 죽였어요. 그건 그의 잘못이에요. 저는 그를 죽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솥을 불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닭이 날아가더니 다시 만나자. 가족에게 내 소식을 전해줘 라고 말했어요. 제 배고픔은 더욱 커졌고 저는 밖으로 나갔죠. 그때 덧신을 쓴 노인이 창밖을 내다보며 물을 저에게 던졌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발을 식히기 위해 화덕 위에 올려놓았는데 여전히 배고팠어요. 그러다 잠이 들었는데 지금 제 발은 사라졌지만 배고픔은 가시지 않았어요. 가난한 피노키오는 크게 소리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제페토는 피노키오가 배고프다는 것만 알게 되었고 안타까워하며 주머니에서 3개의 배를 꺼내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3개의 배는 아침 식사로 먹으려고 했는데 기꺼이 너에게 주마. 먹고 울음을 멈춰라. 만약 먹으라고 한다면 제발 껍질을 까주세요. 껍질을 까라고요. 제페토는 매우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 아들아, 넌 음식에 대해 이렇게 까다롭고 변덕스러울 줄은 상상도 못했구나. 안타깝군. 어릴 때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먹는데 익숙해져야 해. 왜냐하면 인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야. 맞아요. 피노키오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껍질을 까지 않은 배는 먹지 않을 거예요. 저는 껍질이 있는 배를 싫어해요. 착한 제페토는 칼을 꺼내 3개의 배 껍질을 까고 껍질을 식탁 위에 줄지어 놓았습니다. 피노키오는 눈 깜짝할 사이에 1개의 배를 먹어치우고 씨를 버리려 했지만 제페토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버리지 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쓸모가 있을 수 있단다. 하지만 씨는 먹지 않을 거예요. 피노키오는 화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알겠어? 제페토는 침착하게 되받아 말했습니다. 나중에 3개의 씨도 껍질 옆에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피노키오는 3개의 배를 먹어치웠습니다. 아니, 오히려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죠. 그러다 깊이 한숨을 쉬며 을조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배고파요. 하지만 더 이상 줄 것이 없구나.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3개의 씨와 껍질밖에 없네. 그럼요, 피노키오는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그걸 먹겠어요. 처음에는 찡그린 표정을 지었지만 하나씩 껍질과 씨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기분이 좋네요. 그는 마지막 것을 먹은 후 말했습니다. 보렴, 제페토는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음식을 너무 까다롭고 변덕스럽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얘야, 우리는 인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야. 8장. 제페토는 피노키오에게 3짝의 발을 만들어주고 그에게 ABC 책을 사기 위해 자신의 코트를 팔았습니다. 피노키오는 배고픔이 가라앉자마자 3짝의 발을 원한다고 투덜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스트로 제페토는 그를 혼내주기 위해 그를 온 아침 내내 혼자 두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그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왜 너의 발을 다시 만들어 주어야 하니? 내가 또다시 집을 뛰쳐나갈 것을 보려고? 약속해요. 피노키오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착하게 굴겠어요. 아이들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그런 약속을 하지, 제페토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매일 학교에 다니고 공부하고 성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이들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할 때 늘 그런 노래를 부르지요. 하지만 저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요. 저는 그들보다 훨씬 낫고 항상 진실을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약속드립니다. 기술을 배우고 아버지의 노년을 편안하게 해드릴 것을요. 제페토는 굳은 표정을 짓기 위해 애썼지만 피노키오가 그렇게 불행해하는 모습을 보자 눈물이 글썽이고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구와 나무 조각 2개를 집어들고 부지런히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발이 완성되었는데 마치 예술가의 손길을 거친 듯 섬세하고 날렵하며 튼튼하고 민첩한 발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잠을 자렴 제페토는 인형에게 말했습니다. 피노키오는 눈을 감고 잠을 청하는 척했고 제페토는 달걀 껍데기에 녹인 접착제를 사용하여 발을 붙였습니다. 그의 작업은 매우 훌륭해서 관절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형이 새 발을 느끼자마자 그는 탁자에서 뛰어올라 머리가 핑 도는 듯한 기쁨에 휩싸여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지금 바로 학교에 가겠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가려면 옷이 필요합니다. 제페토는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었기에 아들에게 꽃무늬 종이옷, 나무 껍질로 만든 신발, 그리고 반죽 조각으로 만든 작은 모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피노키오는 물통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마음으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신사처럼 보이네요. 맞아, 제페토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옷이 깨끗하고 단정해야 진정한 신사가 되는 거란다. 정말요? 피노키오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가려면 아직도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이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한가? ABC 책입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어떻게 구해야 할까? 간단해요. 서점에 가서 사면 되죠? 돈은 어떻게 할 거니? 저는 돈이 없어요. 나도 없구나. 쥐노이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피노키오는 항상 명랑한 아이였지만 이 말에 슬프고 낙담했습니다. 가난이 드러나면 심술궂은 아이들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상관없잖아. 제페토는 갑자기 외치며 의자에서 뛰어올랐습니다. 낡고 꿰매진 덧문이 달린 낡은 코트를 걸치고 한마디도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잠시 후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들을 위한 ABC 책이 있었지만 낡은 코트는 사라졌습니다. 가난한 그는 셔츠 차림이었고 날씨는 춥습니다. 아버지, 코트는 어디 갔어요? 팔았어요. 왜 코트를 팔았어요? 너무 따뜻했으니까요. 피노키오는 즉시 상황을 이해하고 눈물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목에 달려들어 끊임없이 키스했습니다. 제9장 피노키오는 인형 극장에 입장하기 위해 ABC 책을 팔았습니다. 팔에 새 ABC 책을 끼고 학교로 달려가는 피노키오를 보세요. 그는 걸어가는 동안 머릿속으로 수백 가지 멋진 일을 계획하고 수백 개의 성을 허공에 지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글자를 읽는 법을 배우고 내일에는 글 쓰는 법을 배우겠지?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산수를 할 거야. 이렇게 영리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단다. 내가 번 돈으로 아버지께는 새 옷을 사드려야지. 옷이라고? 아니야. 금과 은으로 만들어서 다이아몬드 단추를 달아드려야 해. 가난한 아버지는 분명히 그럴 자격이 있어? 책을 사주신 덕분에 지금 셔츠 차림이신 거니까? 이렇게 추운 날에도. 아버지들은 정말 아이들에게 좋은 분들이야. 피노키오는 혼잣말을 하며 멀리서 파이프와 북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피피피, 피피피,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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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 그는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해안가를 따라 작은 마을로 이어지는 작은 길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저 소리는 무슨 소리지? 학교에 가야 해서 얼마나 귀찮은가. 그는 말을 멈추고 매우 갸웃거렸습니다. 학교에 갈 것인지 아니면 파이프 소리를 따라갈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오늘은 파이프 소리를 따라가고 내일은 학교에 가자. 학교에 갈 시간은 언제든지 충분해. 그는 마침내 어깨를 으쓱하며 결심했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길을 따라 바람처럼 달려갔습니다. 그는 계속 달려갔고 파이프와 북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피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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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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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 갑자기 그는 화려한 색깔로 칠해진 작은 나무 건물 앞에 사람들로 가득 찬 넓은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저 건물은 뭐지? 피노키오는 옆에 있던 남자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간판을 읽어보면 알 거야. 읽고 싶은데 어쩐지 오늘은 읽을 수가 없어. 정말이야? 그럼 내가 읽어줄게. 간판에는 위대한 인형극장이라고 불타는 글씨로 쓰여 있단다. 언제 공연이 시작되지? 지금 시작이야. 입장료는 얼마지? 4펜이야. 피노키오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싶어 안달났고 모든 수치심을 버리고 남자아이에게 뻔뻔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4펜이를 빌려줄 수 있을까? 기꺼이 빌려주겠지만 지금은 줄 수 없어. 4펜이를 내면 내 코트를 팔아줄게. 비가 오면 꽃무늬 종이 코트로 뭘 할 수 있겠니? 다시 벗을 수도 없잖아. 내 신발은 어떻게 되니? 불을 지피기에도 부족해. 내 모자는 어때? 정말 좋은 거래지. 반죽으로 만든 모자라니. 쥐들이 냅다 갉아 먹을 거야. 피노키오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마지막 제안을 하려고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설이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말했습니다. 책을 4펜이에 팔 수 있을까? 나는 남자아이에게 아무것도 사지 않아 남자아이는 인형보다 훨씬 더 상식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ABC 책을 4펜이에 사줄게. 수거꾼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책이 손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노인 제페토가 집에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추위에 덜덜 떨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그는 아들을 위해 그 작은 책을 사기 위해 외투까지 팔았으니까요. 제10장 인형들은 자신들의 형제 피노키오를 알아보고 큰 환호성을 보냅니다. 하지만 극장 감독이자 불을 뿜는 화가인 파이어 이터가 나타나 피노키오는 죽음의 위기에 처할 뻔합니다. 번개처럼 피노키오는 인형 극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동을 일으킬 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기올라 공연이 시작되었고 아를레퀸과 풀치넬라가 무대 위에서 서로 지팡이와 주먹으로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극장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두 인형의 익살스러운 모습에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공연은 잠시 동안 계속되었고 갑자기 예고 없이 아를레퀸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관객을 향해 돌아서서 오케스트라 뒤편을 가리키며 격렬하게 외쳤습니다. 저기요. 제가 깨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꿈을 꾸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정말 피노키오가 있는 걸 보게 되는 건가요? 네. 피노키오예요. 풀치넬라는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로사우라 부인이 무대 옆에서 엿보며 외쳤습니다. 피노키오예요. 인형들은 모두 쏟아져 나와 외쳤습니다. 피노키오예요. 우리 형제 피노키오예요. 피노키오 만세. 피노키오, 이리 와요. 아를레퀸이 외쳤습니다. 우리 형제들의 품으로. 그 따뜻한 초대 덕분에 피노키오는 오케스트라 뒤편에서 뛰어올라 앞줄에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도약으로 그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를 뛰어넘었습니다. 세 번째 도약으로 그는 무대 위에 착지했습니다. 그 기이한 배우들의 환호성, 따뜻한 포옹, 툭툭 치는 소리, 그리고 친근한 인사말을 묘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가슴 찡한 광경이었지만 관객은 연기가 멈춘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연기를 보고 싶어요. 하지만 외침은 소용없었습니다. 인형들은 공연을 계속하는 대신 이전보다 2배나 더 소란을 피웠고 피노키오를 어깨에 올려놓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무대 위를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감독이 자신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끔찍한 모습이었고 그를 보면 공포에 질릴 것입니다. 그의 수염은 멍만큼 검었고 턱에서 발끝까지 내려왔습니다. 그의 입은 5분만큼 넓었고 이빨은 노란 송곳니 같았으며 그의 눈은 타오르는 붉은 석탄 2개였습니다. 그의 거대하고 털북숭이 손에는 긴 채찍이 녹색 뱀과 검은 고양이 꼬리가 꼬여서 만들어졌고 위험하게 공기 중을 휘저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의 등장에 누구도 숨쉬는 것조차 감히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마리 파리라도 날아갈 듯 조용했습니다. 그 가난한 인형들은 모두 폭풍 속의 나뭇잎처럼 떨었습니다. 내 극장에 무슨 소란을 피웠는가? 거대한 남자는 감기에 걸린 오거의 목소리로 피노키오에게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분, 죄는 제게 있지 않습니다. 충분하다. 조용히 해. 나중에 너를 처리하겠다. 연극이 끝나자마자 감독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통통하고 맛있는 어린 양고기가 회전식 구이 위에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완전히 익히려면 더 많은 장작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아를레퀸과 풀치넬라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 마리네타를 가져오렴. 그는 잘 썩은 나무로 만들어진 것 같아. 이 구이용 장작으로 아주 훌륭한 연료가 될 거야. 아를레퀸과 풀치넬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주인의 눈빛에 겁을 먹고 그를 따르기 위해 부엌을 나섰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가난한 피노키오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미꾸라지처럼 몸부림치며 애처롭게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구해주세요.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 제11장 불먹는 괴물이 재채기를 하고 피노키오를 용서하고 그의 친구 아를레퀸을 죽음에서 구합니다. 극장에서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불먹는 괴물, 정말로 그의 이름이 그랬습니다. 은 매우 흉측했지만
겉모습만큼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는 가난한 마리네타가 공포에 질려 울부짖으며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 라고 외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연민을 느꼈고 먼저 흔들리고 그러다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었고 큰 재채기를 했습니다. 그 재채기 소리에 지금까지 우는 버드나무처럼 슬퍼하던 아를레퀸은 행복하게 미소를 지으며 마리네타에게 몸을 기울여 속삭였습니다. 좋은 소식이다. 내 형제여. 불먹는 괴물이 재채기를 했고 이것은 그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는 신호이다. 너는 구원받았다. 알려진 바와 같이 슬프고 비탄에 잠긴 다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닦지만 불먹는 괴물은 불행을 느낄 때마다 이상하게 재채기를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친절을 보여주는 다른 방법만큼이나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재채기를 한 후 흉측한 모습 그대로 불먹는 괴물은 피노키오에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 내 울음소리는 내 뱃속에서 이상한 느낌을 주고 애트체. 두 개의 큰 재채기가 그의 말을 끝냈습니다. 신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피노키오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직 살아 계십니까? 불먹는 괴물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직 살아 계십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알지 못했습니다. 내 가난한 아버지는 내가 너를 장작으로 사용한다면 끔찍하게 고통스러워할 거야. 가여운 늙은이. 나는 그를 불쌍히 여긴다. 애트체. 세 개의 더 큰 재채기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피노키오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도 불쌍히 여겨져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좋은 저녁 식사가 망쳤어요. 이제 장작이 더 이상 없는데 어린 양은 반쯤 익었을 뿐입니다. 어쩔 수 없네요. 내 대신 다른 마리네타를 태우겠어요. 있잖아. 경비병들. 그의 부름에 2명의 나무로 된 경비병이 나타났습니다. 밧줄 한 타래만큼 길고 얇았으며 머리에는 이상한 모자를 쓰고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불먹는 괴물은 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를레퀸을 잡아 묶고 불에 던져 넣어. 나는 어린 양을 완전히 익히고 싶다. 가난한 아를레퀸이 어떤 기분이었는지 상상해 보세요. 그는 너무 겁에 질려 다리가 엉덩이 아래로 굽혀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피노키오는 가슴 아픈 광경을 보고 불먹는 괴물의 발치에 무릎을 꿇으며 애처로운 목소리로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가에케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여기에는 으스스함도 없소이다. 착한 분, 제발 도와주세요. 여기에는 착한 분도 없소이다. 높으신 분, 제발 도와주세요. 높으신 분이라는 호칭에 불먹는 괴물 극장 감독은 의자에 꼿꼿이 앉아 길고 덥수룩한 수염을 쓰다듬으며 갑자기 너그러워지고 연민을 느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자네가 무엇을 원하는가? 꼭두각시야. 제 친구 아를레퀸에게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그는 평생을 단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어요. 여기에는 용서도 없소. 피노키오, 자네를 용서해 주었소. 아를레퀸은 자네의 자리에 불에 타야 한다. 나는 배가 고프니 저녁은 제대로 익혀야 하오. 그렇다면 피노키오는 자랑스럽게 일어나 반죽 모자를 벗어 던지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의무가 분명하오. 군인들아, 나를 묶어 불길 속으로 던져줘.
가난한 아를레퀸이 내 대신 죽는 건 옳지 않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인데. 그 용감한 말에 다른 꼭두각시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군인들조차 두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불먹는 괴물이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냉정했지만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하며 재채기를 했습니다. 4-5번의 재채기를 하고 나서 그는 팔을 활짝 벌리고 피노키오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용감한 소년이구나. 내 품에 안겨 뽀뽀해 보아라. 피노키오는 달려가 다람쥐처럼 긴 검은 수염을 타고 올라 불먹는 괴물의 코끝에 애정 어린 뽀뽀를 했습니다. 저에게 용서가 내려졌나요? 가난한 아를레퀸은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용서는 너에게 내려졌다. 불먹는 괴물이 대답하며 고개를 돌리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밤은 어린 양을 반쯤 익혀 먹어야겠군. 하지만 다음에 조심하시오, 꼭두각시들아. 용서가 내려졌다는 소식에 꼭두각시들은 무대 위로 달려가 모든 불을 켜고 새벽까지 춤을 추고 노래했습니다. 제12장 불먹는 괴물은 피노키오에게 아버지 제페토를 위한 금화 5잎을 주었지만 피노키오는 여우와 고양이를 만나 그들을 따라갑니다. 다음 날 불먹는 괴물은 피노키오를 불러 따로 앉혀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인가? 제페토입니다. 그의 직업은 무엇인가? 그는 나무를 조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돈을 버는가? 그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만 주머니에 동전이 하나도 없소. 생각해 보시오. 나를 학교에 보낼 ABC 책을 사기 위해 그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낡고 꿰매진 외투를 팔았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지? 가했구나. 불쌍해지오. 여기 금화 5잎을 받아라. 아버지에게 드리고 내 따뜻한 마음을 전하시오. 피노키오는 상상할 수 있듯이 그에게 1000번이나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다른 꼭두각시들에게 돌아가며 심지어 군인들에게도 뽀뽀하고 기쁨에 겨워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불과 반쯤 왔을 때 절름발이 여우와 앞을 못 보는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절름발이 여우는 고양이에게 기대어 섰고 앞을 못 보는 고양이는 여우를 인도받았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피노키오, 여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시나요? 꼭두각시 인형이 물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와 친분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뵌 적이 있나요? 어제 그의 집 문 앞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셨나요?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고 추위에 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가여운 아버지. 하지만 오늘 이후로 신의 뜻대로면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자라고요? 여우가 말하며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양이도 웃고 있었지만 길고 솜털 같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숨기려 했습니다. 웃을 일이 없소. 피노키오가 화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입에 침이 고이는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금화 5잎은 내가 알다시피 새로 산 금화다. 그는 불 뿜는 파이어 이터가 준 금화를 꺼냈습니다. 금화가 딸랑거리는 소리에 여우는 레임하다고 주장하던 발을 무의식적으로 내밀었고 고양이는 두 눈을 활짝 뜨고 숯불처럼 빛났지만 곧 피노키오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감았습니다. 그리고 여쭤봐도 될까요? 여우가 물었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생각인가요? 먼저 아버지에게 금과 은으로 된 새 옷을 다이아몬드 단추를 달아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나를 위해 ABC 책을 사겠소? 내 자신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소. 나를 보세요. 여우가 말했습니다. 멍청하게 공부하려는 이유로 내 발을 잃었소? 나를 보세요. 고양이도 말했습니다. 같은 어리석은 이유로 내 두 눈을 잃었소. 바로 그때 길가 울타리에 앉아있던 참새가 날카롭고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피노키오, 나쁜 충고를 듣지 마라. 듣는다면 후회할 것이다. 가여운 작은 참새. 자신의 말을 삼켰더라면 좋았을 텐데. 눈 깜짝할 사이에 고양이가 뛰어올라 참새를 잡아먹고 깃털과 함께 삼켜버렸습니다. 새를 먹은 후 고양이는 수염을 핥고 눈을 감으며 다시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가여운 참새, 피노키오가 고양이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를 죽였소? 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죽였소? 그는 너무 많이 말한다. 다음에는 자신의 말을 삼킬 것이다. 이때 3명의 동료는 먼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갑자기 여우가 발걸음을 멈추고 꼭두각시 인형에게 돌아섰습니다. 금화를 2배로 만들고 싶으오. 무슨 뜻입니까? 내 불쌍한 5잎으로 100냥, 1000냥, 2000냥을 받고 싶소?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우리와 함께 오시오. 어디로 데려다 주시겠소? 단순한 바보들의 도시로. 피노키오는 잠시 생각한 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되겠소? 집은 가깝고 아버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겠소? 그는 내가 아직 돌아오지 못했으니 얼마나 걱정하실까? 나는 나쁜 아들이었고 말하는 귀뚜라미가 말했듯이 게으른 소녀는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없다. 나는 내 스스로 이 점을 깨달았소. 심지어 어젯밤 극장에서 화가 넘치는 광경을 보았을 때 으르르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만 생각해도 소름이 돋았소. 그렇다면 여우가 말했습니다. 정말 집에 가고 싶다면 가도록 하시오. 하지만 후회하게 될 거요. 후회하게 될 거요. 고양이가 되받아 말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오. 피노키오. 당신은 행운의 여신을 등지는 셈이요. 행운의 여신을 등지는 셈이요. 고양이가 다시 되풀이했습니다. 내일이면 당신의 5잎 금화는 2000잎이 될 거요. 2000잎. 고양이가 놀라워하며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 피노키오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설명을 해줄 테오. 여우가 말했습니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단순한 바보들의 도시, 바로 외곽의 경이로운 들판이라는 축복받은 곳이 있다는 것이요. 그 들판에 구덩이를 파고 금화를 묻는 거지. 흙으로 구덩이를 덮은 후 물을 흠뻑 주고 소금 한 꼬집을 뿌린 다음 잠자리에 들면 돼요. 밤새 금화가 싹을 틔우고 자라나 꽃을 피우고 다음 날 아침이면 아름다운 나무가 나타나 금화로 가득 찰 거요. 그렇다면 내가 5잎 금화를 묻는다면 피노키오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몇 잎을 찾게 될까? 계산하는 건 아주 간단하오.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손가락으로도 계산할 수 있소. 각 금화가 500잎을 준다고 가정하면 500을 5번 곱하면 돼요. 다음 날 아침이면 반짝이는 새로운 금화 2500잎을 찾게 될 거요. 몸이 안 좋아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소. 그는 말했습니다. 피노키오는 그 누구보다 적게 먹었습니다. 그는 빵 한 조각과 견과류 몇 개를 달라고 했지만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경이로운 들판에 두고 있는 피노키오는 식욕부진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여우가 여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제 친구를 위해 좋은 방 2개를 준비해 주세요. 출발하기 전에 잠시 낮잠을 잘 겁니다. 자정 정각에 깨워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길을 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인님, 여관 주인이 여우와 고양이에게 의미심장하게 눈을 찡긋하며 대답했습니다. 마치 잘겠다는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듯이 말이죠. 피노키오가 침대에 눕자마자 그는 잠이 들었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풀이 가득한 들판에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포도알이 주렁주렁 열린 포도밭이었죠. 포도알은 모두 금화였고 바람에 흔들리며 경쾌하게 딸랑거렸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가져가세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피노키오가 손을 뻗어 한 움큼 잡으려 할 때 3번의 큰 노크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자정을 알리기 위해 온 여관 주인이었죠. 제 친구들은 준비되었나요? 마리오네트가 물었습니다. 네, 이미 2시간 전에 떠났습니다. 왜 그렇게 서둘렀나요? 불행히도 고양이가 전보를 받았어요. 고양이의 첫째 아들이 옹이병에 걸려 죽을 지경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작별 인사를 할 시간조차 없었답니다. 저녁 식사 값은 냈나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매우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당신을 모욕하는 일은 피하고 싶어 했으니 식사 값을 내게 해 달라는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말이죠. 아쉽군요. 피노키오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제 좋은 친구들은 어디에서 기다린다고 했죠. 그는 덧붙였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경이로운 들판에서요. 피노키오는 3사람을 위한 저녁 식사 값으로 금화 한 입을 내고 부자가 될 수 있게 해줄 들판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걸었습니다. 어두웠고 너무나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잎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박쥐들이 그의 코를 스치고 지나가며 그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한두 번씩 그는 누구냐? 라고 외쳤고 멀리 있는 언덕에서 누구냐? 누구냐? 누구? 라고 메아리쳐 되돌아왔습니다. 피노키오가 걷고 있을 때 그는 나무줄기에 작은 곤충이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희미한 빛을 내는 작은 존재였죠. 당신은 누구인가? 그는 물었습니다. 저는 말하는 귀뚜라미의 유령입니다. 작은 존재가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희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나요? 마리오네트가 물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고 싶소. 집으로 돌아가서 내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널 보지 못해 눈물을 흘리고 계신 내 몫의 금화 4잎을 들이시오. 내일 아버지는 부자가 되실 거요. 이 4잎의 금화가 2000잎으로 변하니까? 하룻밤 사이에 불을 준다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시오, 아가. 규칙적으로 그들은 어리석거나 사기꾼 중 하나입니다. 제 말을 듣고 집에 가세요. 하지만 저는 계속 가고 싶어요. 시간이 늦었습니다. 저는 계속 가고 싶어요. 밤이 매우 어둡습니다. 저는 계속 가고 싶어요. 길이 위험합니다. 저는 계속 가고 싶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밀고 나가는 아이들은 결국 불행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같은 헛소리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귀뚜라미. 잘 자요, 피노키오. 하늘이 당신을 암살자들로부터 보호하기를. 잠시 침묵이 흘렀고
마라는 귀뚜라미의 빛이 마치 누군가 끄듯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다시 길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제14장 피노키오는 마라는 귀뚜라미의 좋은 조언을 듣지 않고 암살자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불운한 짓을 했어요. 마리오네트는 다시 여행을 시작하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모두 꾸짖고, 모두 조언하고, 모두 경고하죠. 만약 우리가 허락한다면 모두가 우리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대하려고 할 겁니다. 심지어 말하는 귀뚜라미까지도요. 저를 예로 들어보죠. 제가 그 귀찮은 귀뚜라미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누가 알겠어요? 저에게 닥칠 불행이 얼마나 많을지. 암살자라고요? 적어도 저는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히 믿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암살자들은 밤에 도망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겁주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령 제가 길에서 암살자들을 만난다고 해도 어때요? 저는 그냥 달려가서 여러분, 무슨 볼일이세요? 제가 속이기 어려울 거라고 기억하세요? 가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 말을 하면 저 불쌍한 녀석들이 바람처럼 달려가는 것을 거의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도망가지 않는다면 저는 제가 달릴 수 있습니다. 피노키오는 더 이상 논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뒤에서 나뭇잎 사이에서 희미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돌아다니며 보니 어둠 속에 검은색 천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싼 두 개의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두 명의 인물은 마치 유령처럼 부드럽게 그에게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나타났군. 피노키오는 속으로 말하며 어디에 숨길지 모르는 금화 네 입을 모두 혀 밑에 숨겼습니다. 그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막 한 발짝 내딛자마자 팔이 잡히고 두 개의 끔찍하고 깊은 목소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돈을 내놓든지 죽든지. 입에 금화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피노키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와 손과 몸을 사용하여 자신이 돈 한 푼 없는 가난한 마리오네트라는 것을 최대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만. 헛소리는 집어치우고 돈 내놓으라고 두 명의 도둑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시 피노키오의 머리와 손이 돈이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돈 내놓든지 죽은 사람이 될 거다. 두 명의 암살자 중 키가 큰 사람이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 다른 암살자가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죽인 후에 당신 아버지도 죽일 거다. 아버지도요. 안 돼. 내 아버지는 안 된다. 피노키오는 공포에 질려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비명을 지르자 입안의 금화들이 덜렁거렸습니다. 저 녀석, 정말 얄미운 녀석이군. 돈을 숨겨둔 거야. 돈 내놓아. 하지만 피노키오는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귀머거리야? 잠깐만, 젊은이, 곧 돈을 뜯어낼 테다. 한 명은 피노키오의 코를, 다른 한 명은 턱을 잡고 억지로 좌우로 잡아 입을 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피노키오의 입술은 못으로 박힌 듯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절박해진 작은 암살자는 주머니 칼을 꺼내 피노키오의 입을 벌리려 했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피노키오는 암살자의 손에 깊숙이 이빨을 받고 물어뜯어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그게 손이 아니라 고양이 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승리의 용기를 얻은 피노키오는 공격자들의 발톱에서 벗어나 길가 옆의 관목을 뛰어넘어 들판을 가로질러 달아났습니다. 두 명의 추격자들은 마치 토끼를 쫓는 개처럼 즉시 뒤를 쫓았습니다. 꽤 먼 거리를 달린 끝에 피노키오는 거의 지쳐버렸습니다.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하며 그는 거대한 소나무 위로 올라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암살자들도 함께 나무에 올라붙었지만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추격을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맹렬해졌습니다. 그들은 나무 아래에 장작을 쌓아 불을 질렀습니다. 순식간에 나무는 바람에 불리는 촛불처럼 타들기 시작했습니다. 피노키오는 불길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워진 마리오네트처럼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아 그는 재빨리 땅으로 뛰어내려 달아났습니다. 암살자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를 쫓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피노키오는 갑자기 깊은 웅덩이를 마주했습니다. 물은 마치 진흙 커피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 둘, 셋을 외치며 그는 웅덩이를 힘차게 뛰어넘었습니다. 암살자들도 함께 뛰어내렸지만 거리를 제대로 재지 못하고 첨벙. 웅덩이 한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웅덩이 소리와 물벼락을 느낀 피노키오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즐거운 목욕을 하세요, 신사분들. 그들이 분명히 익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피노키오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젖고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검은 자루를 맨 두 명의 어두운 형상이 여전히 그를 쫓고 있었습니다.